2023년 수많은 영화 중 최악 중에 최악인 영화 10편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보는 관점이 달라 영화의 베스트와 워스트가 다 다른데요. 영화의 재미만 따지면 강남 좀비, 살수, 치악산, 그리고 외국 영화까지 우리가 모르는 정말 패급 영화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의 기준은 OTT를 제외한 극장 개봉 영화 중 인지도가 있는 영화를 기본 베이스로 영화의 재미, 그리고 기대작이었지만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화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테스트 시사회와 시네콘에서의 평가로 엄청난 기대를 모은 더 플래시. 망해가고 있는 마블이 불화할 정도로 팬들과 관객들이 개봉날만을 기다리게 했던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한 영화가 아니었는데요. 분명 명품을 산 것 같았는데 겉만 비슷한 짝퉁이 온 느낌이랄까? 질 낮은 CG와 후반부에 날린 스토리, 그리고 플래시 캐릭터를 평이하게 만든 각본과 히어로 캐릭터들을 너무 일회용으로 소모시켜 크게 기대를 한 팬들이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슈퍼걸과 키튼 배트맨을 너무 안일하게 소모시킨 점은 옆집 마블에서 한 실수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이를 참고해서 만들었더라면 이런 평을 듣지 않을 수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못 만든 영화가 아닌 나름 준수한 영화였지만 과도한 마케팅으로 팬심을 펌프질한 대가로 기대가 엄청난 실망으로 바뀐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배우 에즐라 밀러의 핸디캡을 안고 가 영화가 잘 나왔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워너브러더스가 손실을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하나 약 2,600억 원이 발생할 정도로 흔행 실패를 하였습니다. 흔행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악의 손해를 본 영화라는 기록적 실패라는 기록을 세운 영화 더 플래시였습니다. Are you ready? Ready. Let's go.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난 바이럴 홍보로 거품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홍보한 데뷔. 정치는 악마하고 거래하는 기다. 권력을 쥐려면 하는 영혼을 팔아야 돼. 그래, 가보자. 영화는 초반 긴장감 있는 전개와 연출은 좋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뻔한 내용이 반복되어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이 쌓여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조진웅이 맡은 캐릭터가 갑자기 개연성을 말아먹은 것처럼 변해버려 영화의 흐름이 깨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충분한 빌드업과 감정선이 드러나는 연출이 있었다면 반전의 묘미로 다가왔겠지만 너무 급발진한 것처럼 변해버려 이야기를 끌고 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서 말한 반복적인 플롯과 흐지부지한 엔딩으로 인해 후반부는 최악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보다는 연출 실패라고 생각될 정도로 에피소드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캐릭터 분석과 표현에도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195만 명이지만 75만 명에 그친 관객 수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관객들의 눈높이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본 영화 데뷔였습니다. 너네 힘 고맙더라. 너 놓치면 네 나가리다. 재밌겠네. 제작비 약 2억 7,500만 달러로 마블 영화 역대 2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로 만든 더 마블스. 마케팅비를 포함하면 약 6억 달러를 벌어야 본전인 볼륨 큰 영화인데요. 하지만 첫 주 흔행 성적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사상 가장 낮은 흔행 성적이며 2주차에는 전주 대비 67%가량 감소한 흔행 추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최악의 흔행 성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옆집 DC의 더 플래시가 기록한 슈퍼히어로 영화 사상 최대의 손실을 기록한 타이틀을 탄환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 쾌거를 이룬 1등 공신인 브리 라슨과 감독 리아 다코스타가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영화 외적으로도 페미니스트 영화라는 꼬리표와 1차원적인 서사와 연출, 그리고 힘없는 액션씬으로 그저 평범한 히어로 영화처럼 나왔습니다. 단순 킬링타임용 영화처럼 비춰질 수 있어 마블은 이 부분을 걱정할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가 킬링타임이 왜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마블 MCU는 단순 영화가 아닌 세계관과 IP 구축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팬들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마블 제작진만 문제를 모르는 영화 더 마블스였습니다. We need heroes. Higher, further, faster, baby. That's right. Higher, Further. Faster. 질 역시 마블 영화네요.
마블 스튜디오에서 내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생각했던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와 팬들의 엇갈린 반응을 포함하여 흥행 참패라는 결과까지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It isn't what you think. 역대 앤트맨 시리즈 중 제일 낮은 수입으로 영화 볼륨은 커졌지만 수입은 쪼그라드는 현재 마블의 상황과 비슷한데요. 이 영화로 인해 마블이 처한 심각한 문제점을 그들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각본의 문제와 매력이 1도 느껴지지 않는 정복자 칸, 그리고 CG의 문제점, 무엇보다도 앤트맨 시리즈의 매력이 사라진 것이 큰 단점이었죠. 그리고 칸을 연기한 조너선 메이저스의 여자친구 폭행 혐의, 정말 이슈가 끊임없이 있는 마블로서 최악의 영화를 2편이나 개봉한 어쩌면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세한 리뷰는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7위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였습니다. So, what's it gonna be? Ant-Man. 샤잠 1의 흥행으로 나온 샤잠 신들의 분노는 폭망 수준의 성적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만 봐도 10만이 넘지 않는 7만 8천 명의 관객들만 보았습니다. 평론가 점수, 관객 점수 모두 호평할 정도로 재미가 없는 영화였죠. You are very menacing.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전작과 마찬가지로 저연령층의 어필할 코드로 가득한 타겟층 자체가 어린 관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날린 전개와 난해한 전면과 설정으로 어린이들까지 재미없다는 평이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또한 저연령층 영화라 보더라도 중간중간 묘사나 크리처 디자인 등 잔혹도 수위가 높았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가 리부트되면서 볼 필요가 없는 영화가 되어 어른들까지 외면당했죠. 짜잔, 신들의 분노가 아닌 관객들의 분노를 맛본 DC. 어른, 아이,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싶은 매력이 1도 없는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였습니다. 아니, 샤잠 관객들의 분노였습니다. 제작비를 엿으로 바꿔 먹은 더문. 엄청난 홍보와 280억의 제작비를 쏟아부었지만 51만의 관객들만 본 영화로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한국 SF 장르로 나름 기대를 모았지만 심파가 겹치면서 SF의 매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도 1차원적인 문제 발생 후 해결되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서사로 피로감과 함께 흥미를 떨어뜨린 요인이었죠. 감정선을 연출하는 방식도 너무 억지스러운 연출이 대부분이었으며 과학적 사실 논란을 떠나 달기지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통신 음으로 인해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 및 어려운 과학 용어의 남발로 상당히 불친절한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김용화 감독의 흥행부진 탓을 관객의 수준과 한국 문화 전서 탓으로 돌려 더더욱 외면받는 영화 더문이었습니다. 영화보다는 영화 한 줄 평이 더 이슈가 된 웅남이. 코미디언 출신인 감독 박성광에게 이용천 평론가의 한줄 평인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는 다소 인신공격성 평가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동정 연원도 생기면서 평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이슈가 없었더라면 더 처참히 깨질 영화였죠. 개봉 전부터 언론 시사의 반응도 호평이 쏟아져 나왔고 개봉 후에도 최악의 평가를 받아 최종 관객수로 31만에 그친 성적을 받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B급 코미디 영화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1차원적인 캐릭터와 무리수가 연속되는 전개, 그리고 억지 개그로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네요. 직진 교차로 나 금장 롤렉스 뭐야 이 투자사의 입김으로 시나리오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떠나 감독의 연출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초짜 감독이 노력하지 않고 의욕만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이 불쌍해지는 영화 웅남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잘생긴 놈! 디즈니 100주년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인어공주 실사판. 1989년 인어공주는 현재 디즈니가 있게 될 정도로 디즈니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평가가 매우 높은 걸작으로 실사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영화 캐스팅 단계부터 PC주의 문제로 엄청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마 영화 역사상 최악의 캐스팅이라고 생각됩니다. Whoever she is, when I catch her, I'ma beat her ass. 흥행도 실패했으며 2천억 달러 이상 손해로 관련된 디즈니 임원도 사임하는 등 디즈니 실사와 최악의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까도 깔게 나오는 영화로 감독도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것처럼 보여지는 원작과의 똑같은 연출을 보고 있으면 절로 한숨이 나오네요. Something about you seems different. I can't quite figure it out. She got legs, you idiot. 이럴 거면 원작처럼 캐스팅을 하였으면 어땠을지 하는 또다시 캐스팅 이야기로 기결되는 신기한 영화 인어공주인데요. 정말 다른 단점을 말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캐스팅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돼서 이러려고 할리 베일리를 캐스팅해 욕바지 방패 삼은 것으로 보이는 천재적인 론 마샬 감독과 내가 에리얼 그 자체다라고 말한 인어공주의 진심인 할리 베일리 주연의 인어공주였습니다. 귀여운 곰돌이푸로 무시무시한 동심 파괴를 한 영화. 제작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만든 저예산 영화로 연기, 편집, 연출 모두 수준 미달의 B급 슬래셔물 영화입니다. 단지 원작의 유명세를 이용해 곰돌이푸를 살인마로 만들어 어그로를 끈 영화를 보고 있으면 불편을 떠나 실소가 나올 정도로 망작이죠. 그런데 이런 망작이 유일하게 흥행에 성공하였는데요. 제작비의 52배의 수익률인 520만 달러를 벌었으며 VOD 시장까지 더하면 말 그대로 대박 흥행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망작 중의 망작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곰돌이푸 자체의 이미지를 반전한 동심 파괴 설정의 호기심과 앞서 말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런 B급 공포물을 좋아하는 정서가 있어 평이 좋지 않아도 굳이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작비 자체가 저예산이라 투자 대비 흥행한 곳도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속편까지 제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피터팬과 텔레토비까지 호러 영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소식 자체만으로도 호러네요. 망작이지만 유일하게 흥행한 영화 곰돌이푸 기아꿀이었습니다. 역대급 망작 1위는 가문의 영광 리턴즈입니다. 10위까지 소개하면서 제가 제인처럼 죄송해지네요. 이 영화는 평가를 떠나 왜 이 영화를 만들고 배우들이 출연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데요. 투자사 역시 왜 4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런 만작 오브 만작을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진심으로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야 할 정도로 2023년 최대의 미스터리지 않을까 합니다. 너희들도 소리 질러 준비되어 있겠지? 배우들 역시 영화 홍보 활동에도 작품성은 기대하지 말라는 탁재훈의 멘트를 시작으로 김수미 배우는 경쟁작을 보러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을 통해 영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최악의 망작 가문의 영광 리턴즈였습니다. 이랬지 내장을. 여러분들은 이 10편의 망작 중 몇 편을 보셨나요? 전 10편 모두 본 과거의 제 자신이 미어지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의 답글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감사합니다. 무빙시즈였습니다. 벤키 데스까? 오갱기는